울려오는 전화. 오랜만에 보는 그 이름. 아들. 수없이 불러왔던 그 이름이 어느샌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막 속에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의례적인 안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본론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사업하는 거 있잖아. 3천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 전에도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 4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니?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옆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 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남은 통장 잔고 1,000만 원. 재작년 사고로 떠나보낸 남편의 보험금 3억 원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속을 썩이던 사람이었지만 이 통장에 적힌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이제 정말 그 사람마저 내 곁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자꾸 조여왔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돈 입금했다. 잘 해보렴. 하지만 카톡의 숫자 1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렸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그 크고 단단했던 숫자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고작 숫자 하나. 카카오톡 말풍선 위에 작게 붙은 그 일은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숫자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작은 숫자 하나는 돌처럼 남는다. 읽지 않은 건지 읽고도 그냥 넘긴 건지 나는 한동안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볼까 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일은 끝내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괜히 짐이 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나는 그냥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줬던 걸까? 아니면 이게 원래 자식이라는 건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답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창가에 놓인 화초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잎 하나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잎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하는구나. 통장에 남아있던 숫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이 아직 내 곁에 남아있기를 바랐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남편의 옷가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쓰지 않던 그릇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래 바라보기만 했던 물건들과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넓은 집도 이제는 내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밥을 짓고 학원비를 맞추고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오가던 날들.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던 남편.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밤이면 집안의 화초들만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지쳤다는 말을 할 줄 몰랐고 외로웠지만 외롭다는 말을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짐을 줄이고 혼자 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한 게 어색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야 할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외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내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날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꽃을 만지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손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렇게 편안한 얼굴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아빠 살아있을 때는 아빠 뒷바라지하고 아빠 가고 나서는 너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미안했고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그 길로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수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나는 통장 잔고에 마음을 묶어두는 대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에 나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꽃꽂이 수업 첫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꽃 좋아하세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말을 듣고 강사가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꽃꽂이 수업이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나는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급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나는 창가에 놓인 작은 꽃을 천천히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참 괜찮다. 남편을 바라보며 살던 시간, 자식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오던 시간. 그때의 나는 늘 바빴고, 늘 불안했고, 늘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조금 기다려집니다. 꽃 한 송이를 만지는 이 조용한 시간이 생각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삶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창가에는 새로운 잎이 천천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선택했던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꽃 한 송이였을 수도 있고, 작은 수강 신청서 한 장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어느 저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자리에서 아직 걸음을 떼지 못한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 줄이 꽃꽂이 수강 신청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